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든 시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2.67% 하락한 32,8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딱 차트만 보셔도 정말 숨이 헉헉 막히는데요. 우선 어제 미 국채금리가 급속히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은 잘 아시다시피 성장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도 요즘 불안불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예멘 사태, 거기에 이라크, 터키, 송유관이 오늘 폭파 뉴스까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 우려가 좀 심한데 유가까지 이러고 있으니 불안 요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급 공백도 있죠.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는데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증거금이 100조나 몰렸다고 하고요. 근데 좀 다행인 건 이거는 그래도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쯤에 이제 환불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자금 그대로 다시 주식시장에 좀 들어오길 바라겠고요. 게다가 바이오는 신라젠 악재 어제 상패가 결정이 났는데 이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스템 악재, 매드팩토 악재, 셀트 악재로 바이오 신뢰 하락이 있는데 물론 오늘 매드팩토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투심 약화, 바이오 신뢰 하락이 좀 있고요. 또 오늘은 대표적인 성장주죠. 카카오가 탈세 의혹도 있어서 이래저래 들으셨다시피 좋은 뉴스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LB도 결국 기다리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픽싱 기산일 최종일이었죠. 그래서 대충 보셔도 최저가 35,8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봐도 35,100원인 것 같고요. 얼추 잡아도 일주일 잡아도 여기 35,000원 언저리인 것 같고 최근일 잡아도 여기 34,000원 정도인 것 같아서 여기 최저가로 리픽싱이 된 것 같습니다. 요 높은 가격 해봤자 35,000원 언저리니까 애초 발행가였던 51,260원보다 낮으니까 리피싱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원래 예상을 우리가 했었죠. 12월 달부터 예상을 했었어요. 리피싱이 먼저 될 것이다. 아니다. 베트남에서 소식 나오고 또 리보세라님 또 소식 나오고 등등등 호재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결론은 오늘까지 베트남에서 소식이 없으면서 결론은 이렇게 났고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질질질 끄는 것보다 한 번에 이렇게 리피싱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튼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아닐 거고요. 내일 장마감 후에 리픽싱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LB는 차트만 좀 보시면요. 좀 걱정인 게 사실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와줬어야 돼요. 그래서 요 5일선을 다시 돌리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또 애매한 자리를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 이렇게는 좀 안 되길 바라겠는데 이 당시 때처럼 또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사실 이 박스권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로 쉽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엘센 같은 경우는 사실 못해도 오늘 사실 어제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바꿨어야지 여기 추진력을 다시 상승에 대한 추진력을 받고 크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다시 오늘 좀 하방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넥사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마감 무렵인 것 같습니다. 장 마감 무렵까지 기다리던 소식이 안 나오니까 보통은 장 마감 무렵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넥사도 좀 중요한 라인이 여기 지금 딱 22,000원 라인이에요. 딱 보셔도 이 라인이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 지지 여부가 일단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눈도 오고 기분도 꿀꿀하고 또 어찌되었건 LB도 최종적으로 리피싱이 된 것 같고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 한국 주식 특히 바이오는 하지 마세요 라고 영상을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일단 한번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대신 여기 오늘 신라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신라젠 뉴스로 한번 대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라젠이 상패 결정이 나긴 났는데요.
지난번 LB랑 명지병원이랑 업무 협약했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캔슬업인데 얘 같은 경우도 이 당시 때 원래 상장 폐지 결정이 났었거든요. 보시면 상장 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기심의에서 상장 폐지로 결정이 났다가 그 다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또 열리잖아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는 개선 기간을 이렇게 부여를 했어요. 보시면 그래서 1년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는데 아직 신라젠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죠.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남았고 글쎄 신라젠이랑 좀 비슷한 게 뭐 일단 상장 폐지 결정이 났다. 캔슬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다시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한 거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범한화가에서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여기 캔슬업 같은 경우도 한미의 임종윤 대표가 인수를 해서 뭐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아직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있으니까 요 절차는 한 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신라젠 거래소에 석연치 않은 상장 폐지 결정 17만 소액 주주 개미들이 본격 행동을 예고를 했다. 그래서 참 주식시장이 잔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가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LB랑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가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을 했죠. 그래서 신라젠 소액 주주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는데 소액 주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거래소가 주주인 증권사들의 공매도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 그래서 신라젠 주주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주식거래 업무 방해로 고소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시겠지만 한국거래소의 주요 주주는 증권사잖아요. 근데 또 바이오는 공매도를 많이 하죠. 그 공매도를 많이 하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인데 기심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절차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및 개선 기간 등을 이제 심의할 예정인데 그동안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거래소에서도 이런 거 요구사항을 주면서 이런 거 준비를 해라라고 해서 신라젠 측과 소액 주주들은 이제 거래 재개에 거의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에서 요구했던 자금 확보도 있었고 경영 투명성도 있었고 최대 주주 변경 등도 있었고 해서 큰 무리 없이 다시 재개될 걸로 봤는데 게다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는 이거는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신라젠 애초에 상장하기 전에 발생했던 문제를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냉정하게 봤을 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너네가 상장을 시켜줬잖아. 거래소 너네가 상장을 시켜줬는데 지금 와서야 상장시키면 안 되는 걸 상장시켰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거는 개인들한테 거래소가 잘못되게 상장시켜서 개인들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이거는 너네가 잘못한 건데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라젠 최대 주주는 이렇게 변경이 됐고 대표이사도 이제 바뀌었는데 게다가 여기 이제 자금까지 원래 50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1000억까지 자금을 유치를 해서 임상을 위한 재원까지 확보했는데 상장 폐지 결정이 어저께 나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심이가 뭐라고 상장 폐지 사유라도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거 다 확보해서 딱 자료를 줬더니 너네 상장 폐지 왜요? 왜 상장 폐지해요? 나는 절대 지존이니까 내가 폐지라면 폐지인 거야. 뭐 요구 같은 거 이유 같은 거 물어보지만 뭐 이런 겁니까? 왜 이런 거는 답을 안 해주죠? 어찌되었건 상장 폐지 결정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요. 하물며 한국거래소가 거래소의 주주인 금융투자업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신라젠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라젠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 정지되기 전에는 코스닥 비율 1위였어요. 공매도 정보 비율 1위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되면은 공매도 측은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상장 폐지를 내심 기다렸을 건데 이 공매도 주체인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의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거래소가 주주들의 막대한 공매도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 아니냐. 개인 투자만 정말 힘겨운데요. 게다가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상장 전에 발생한 것도 주요 쟁점이죠. 당연하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상장시키면 안 됐을 거면 상장시키지 말았어야죠. 상장시키면 안 될 걸 왜 상장을 시켜고 너네가 잘못한 거지. 그걸 왜 지금 주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요.
이 배임 횡령 행위도 상장 이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거래소는 신라젠의 상장 심사 당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장시켰지만 20년 6월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거 너네가 잘못한 거를 왜 지금 개인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전에 발생한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만큼 심사를 소홀히한 거래소가 책임을 지고 해야지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전가시키는지. 그래서 신라젠 주주 모임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장 심사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가 상장 이후에는 너네 상장하면 안 될 거였네?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래소 요건인 요 1,000억 원의 자금도 조달했고 지배구조도 해결했고 재무적 문제도 해결했는데 상장 폐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오히려 아까 우리가 의심했던 공매도들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위해서 지금 요건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시킨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충분한 경영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상장 폐지가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개인 투자자들, 수액주주 비중이 높은 종목, 그러면서 역으로 보면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공매도 세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고, 이제는 이런 음모론이 좀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셀트리온도 뭐 같은 이야기인 거고, 사실 우리 LB도 16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찌되었건 뭐 시장 자체도 힘들고요. 또 바이오 투심 자체도 좀 힘들고 우리 LB 자체도 지금 현재 많이 힘든 그런 시작인데요.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다시 한번 좀 오를 일만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눈 많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전 유의 잘 하시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